통풍은 40대의 경고 등 중년 남성에게 특히 위험한 이유. 통풍은 과거 왕의 병으로 불릴 만큼 부유층이나 잘 먹고 사는 일부 계층에서 주로 나타나는 질환으로 인식되곤 했습니다. 그러나 현대사회에서는 식습관 변화와 스트레스, 과음, 비만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중년층 남성들 사이에서 특히 발병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통풍은 40대의 경고 등 중년 남성에게 특히 위험한 이유라는 주제 아래 왜 통풍이 중년 남성들에게 더 위험하며 어떤 요인으로 인해 발생 위험이 높아지는지, 그리고 이를 예방하거나 관리하기 위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통풍은 요산의 농도가 비정상적으로 높아져 관절과 주변 조직에 결정이 쌓이면서 염증을 일으키는 질환입니다. 이때 요산 결정은 주로 발가락 관절, 발목, 무릎, 손목 등에 침착되지만 그 중에서도 엄지발가락 관절에서 가장 흔히 통증이 발생합니다. 통증 발작이 올 때는 관절이 붉게 부어오르며 매우 심한 통증을 동반하는데 가벼운 스침조차 고통스러울 정도로 일상생활에 큰 지장을 주게 됩니다. 요산은 단백질 대사 과정에서 생겨나는 부산물로 보통은 신장을 통해 소변으로 배출됩니다. 그러나 과도하게 생기거나 제대로 배출되지 못하면 혈액 내 요산 농도가 높아져 고요산혈증 상태가 되고 장기적으로 통풍 발작과 합병증 위험까지 커지게 됩니다. 호르몬 변화. 일반적으로 남성은 여성보다 요산 배출 능력이 떨어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특히 중년에 접어들면 신체 대사 기능이 전반적으로 저하되며 남성 호르몬과 함께 여러 호르몬 수치가 변화합니다. 이 과정에서 요산 대사에 관여하는 부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남성은 여성보다 고요산혈증에 노출될 위험이 큽니다. 여성의 경우에는 폐경 전까지 여성 호르몬이 요산 배출을 어느 정도 돕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반면 남성은 이러한 보호작용이 상대적으로 덜하므로 중년 이후로 갈수록 통풍 발병률이 상승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생활습관 및 식습관. 중년 남성은 직장생활과 사회활동이 가장 활발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야근, 회식, 술자리 등 과음 및 과도한 육류 위주의 식단, 잦은 외식, 운동 부족 등 건강에 좋지 않은 생활습관을 오래 유지하게 되면 몸속에 요산이 축적될 위험이 더욱 높아집니다. 특히 고단백 식품이나 과당이 많이 들어간 음식은 요산 수치를 높이는 주된 요인 중 하나입니다. 거기에 더해 알코올, 특히 맥주나 소주는 요산 배출을 방해하고 오히려 체내 요산 농도를 높이는 작용을 하기 때문에 중년 남성에게 자주 발생하는 술자리는 통풍 위험을 가중시킵니다. 대사증후군과의 연관성. 중년이 되면 자연스럽게 신체의 기초대사량이 줄어들고 그만큼 체중 조절이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만과 과체중은 대사증후군과 직결되며 대사증후군은 통풍 발병 위험을 높이는 주요 원인입니다. 실제로 통풍 환자 중 많은 수가 대사증후군 관련 질환을 함께 앓고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즉 통풍은 단순히 관절의 통증만을 야기하는 질환이 아니라 대사 이상 전반과 깊은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더욱 신중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만성 통증과 관절 손상. 통풍 발작 시 나타나는 격렬한 통증은 일시적으로도 일상생활에 큰 지장을 줍니다. 이를 방치하면 염증이 반복적으로 발생해 관절과 주변 조직에 구조적인 손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결국 만성 통증이나 변형, 관절 기능 저하 등으로 이어질 우려가 큽니다. 신장 기능 저하. 통풍과 고요산혈증은 신장에 부담을 주어 신장 결석, 신장 기능 저하, 심부전 등의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심할 경우 투석 치료가 필요한 상황까지 갈 수 있으며 이는 환자 삶의 질을 크게 떨어뜨립니다. 심혈관계 질환 동반 위험. 요산 수치가 높으면 고혈압, 동맥경화, 심장병 등의 발병 위험도 함께 증가합니다. 통풍 환자들이 심혈관 질환을 앓게 되는 사례가 적지 않으며 이는 중년 이후 건강을 위협하는 대표적인 위험 인자 중 하나로 꼽힙니다. 적절한 식단 조절. 고단백 육류는 주 2부터 3회 이하로 제한하는 것이 좋습니다. 탄산음료, 과자, 설탕이 많이 들어간 커피, 과일 주스 등을 과도하게 섭취하는 것을 피해야 합니다. 충분한 물 섭취는 요산을 희석하고 신장 배출을 돕는 중요한 습관입니다. 규칙적인 운동. 신체 활동은 요산의 체내 축적을 줄이고 신장 기능과 대사 기능을 활발하게 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관절에 무리가 가는 운동보다는 유산소 운동이나 가벼운 근력 운동이 바람직합니다. 걷기, 수영, 자전거 타기 등의 유산소 운동을 일주일에 3부터 5회, 30분 이상 꾸준히 진행하면 비만 관리에도 효과적입니다. 절주 및 금주 노력. 술, 특히 맥주는 퓨린 함량이 높고 알코올은 요산 배출을 저해합니다. 통풍 관리에 있어 절주는 매우 중요하며 가능하다면 금주를 실천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가벼운 음주라도 습관적으로 계속되면 요산 수치가 오를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체중 관리. 비만은 통풍의 위험 요인 중 하나입니다. 과도한 체중을 줄이기 위해 적절한 식단 조절과 운동 습관을 생활화해야 합니다. 단, 무리한 다이어트로 단백질이나 무기질 등 필수 영양소가 부족해지면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의해 건강한 감량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통풍에 대한 잘못된 통념. 통풍은 나이 많은 노인성 질환이다. 잘못된 인식입니다. 최근에는 30부터 40대에서도 발병률이 크게 증가했으며 특히 40대 남성들에게서 통풍 진단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가끔 술 마시는 정도면 괜찮다. 통풍 환자나 고위험군에게 술은 가끔이라도 요산 수치를 끌어올릴 수 있는 요인이 됩니다. 따라서 마시는 횟수를 줄이더라도 한 번에 많은 양을 섭취하는 폭음은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발가락 통증만 호소되면 통풍이다. 가장 흔한 부위가 엄지발가락 관절이긴 하지만 발목, 무릎, 손가락 등 다른 관절에도 통풍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한 다른 관절염 질환과 혼동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전문의의 진찰이 필수입니다. 중년 남성은 지금이 관리의 골든타임. 통풍은 40대의 경고등이라는 말은 과장이 아닐 정도로 요즘 들어 중년층 남성들 사이에서 통풍 발병률이 눈에 띄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통풍은 발병하면 극심한 통증이 일상생활 전반에 지장을 줄 뿐만 아니라 만성질환으로 발전하여 다른 합병증의 위험도 높이는 질환입니다. 따라서 40대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통풍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평소 건강습관을 점검하고 유지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음주 문화와 육류 중심의 식습관이 익숙해진 중년 남성이라면 통풍 관리라는 관점에서 자신의 일상을 다시 한번 점검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벼운 이상 신호라도 감지되면 빠른 검사와 진단을 통해 조기에 적절한 치료 및 관리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건강검진에서 요산 수치가 높게 나오거나 대사증후군과 연관된 질환을 진단받았다면 본격적으로 통풍 예방을 위한 습관 개선에 나서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통풍은 단순히 엄지발가락이 붓고 아픈 질환이 아니라 우리 몸이 보내는 중요한 건강 경고등 중 하나입니다. 중년 남성에게서는 특히 호르몬 변화, 불규칙한 식습관 및 음주 문화, 대사증후군 등 위험인자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기에 더욱 신중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지금 이 순간 자신의 요산 수치와 생활 습관을 점검하고 꾸준히 관리한다면 통풍의 극심한 통증과 합병증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통풍이란 바람만 불어도 아프다라는 뜻에서 이름이 붙여진 질병으로 요산이라는 물질이 몸 밖으로 빠져나가지 못하고 과도하게 축적되어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통풍은 그 이름 값을 하는 질병으로 한번 발병하게 되면 큰 고통을 주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풍 진단을 받거나 몸속 요산 수치에 이상이 생겼을 때는 즉각 관리를 해주셔야 합니다. 통풍을 관리하는 데는 여러 방법이 있는데 오늘은 그 중 하나인 통풍에 좋은 약초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약초의 경우 체질에 따라 궁합이 맞을 수도 안 맞을 수도 있으니 약초를 섭취하시기 전에는 자신의 체질과 잘 맞는지 안 맞는지 잘 알아보고 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통풍에 좋은 약초 8가지입니다. 1. 게다래. 산에 올라가면 비교적 쉽게 볼 수 있는 게다래는 지역에 따라 말다래, 쥐다래 등으로 불립니다. 게다래는 그 열매를 약용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끓는 물에 말린 게다래를 넣어 끓여 먹습니다. 이런 게다래가 통풍에 효과를 보이는 것은 몸에 쌓여 통풍의 원인이 되는 요산을 걸러내는 역할을 하여 통풍을 예방함은 물론 통풍 치료에 도움을 주기 때문입니다. 2. 옥수수 수염. 두 번째로 알려드릴 통풍에 좋은 약초는 옥수수 수염입니다. 옥수수 수염 또한 게다래와 마찬가지로 끓는 물에 넣어 끓여 마시면 되는데 옥수수 수염이 통풍에 좋은 이유는 이뇨작용을 활발하게 하여 몸속에 있는 요산을 몸 밖으로 배출하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입니다. 옥수수 수염은 통풍 말고도 좋은 작용을 하는데 예를 들어 옥수수 수염을 먹게 되면 신장염, 방광염, 전립선염 등 이뇨기관의 질환들이 개선됩니다. 3. 미나리. 미나리는 그 독특한 향 때문에 좋아하는 사람은 좋아하고 싫어하는 사람은 싫어하는 채소입니다. 만약 자신의 입맛에 미나리가 잘 맞다면 통풍을 개선하는데 이보다 괜찮은 것이 없습니다. 미나리의 경우 통풍을 일으키는 퓨린 성분이 거의 들어있지 않습니다. 전형적인 저퓨린 음식이며 여기다 알카리성이어서 몸 안에 쌓여있던 요산을 몸 밖으로 배출해 통풍을 개선시키는 데 많은 도움을 줍니다. 4. 견우자. 나팔꽃 씨인 견우자 또한 통풍에 좋은 약초입니다. 견우자는 볶은 것과 볶지 않은 것을 섞어 가루를 낸 다음 따뜻한 물에 섞어 마시는 방법으로 섭취합니다. 견우자가 통풍에 좋은 이유는 혈액순환을 도우면서 몸 안에 있는 요산과 독소를 배출시키는데 뛰어나기 때문입니다. 다만 견우자는 독성을 가지고 있어 신체가 허약하거나 몸이 찬 사람이 드시기에는 부담이 있는 약초입니다. 5. 국화꽃. 향과 맛.
건강 모두 동시에 잡고 싶다면 국화꽃을 추천드립니다. 보통 국화꽃은 말린 후 차를 끓여 마시는데 불면증에 효과가 있어 밤에 잠 못 드는 분들이 저녁에 드시기에 좋습니다. 이런 국화차가 통풍에 좋은 이유는 몸에 열을 내리는 작용과 몸속의 염증을 죽여주는 소염작용, 그리고 몸 안에 쌓인 독소를 해독하고 배출해주는 효과가 있어 통풍 개선에 도움을 주기 때문입니다. 6. 질경이. 질경이라는 약초는 개인적으로 저평가된 약초라 생각합니다. 아마 그 이유는 보도 블럭 사이에서 볼 수 있을 만큼 흔하기 때문에 그저 그런 게 아닐까 한데, 질경이는 보도 블럭 사이에서 자라고 살 수 있을 만큼 생명력도 강하고 건강에도 좋습니다. 질경이가 통풍에 좋은 약초인 이유는 이뇨작용을 촉진하여 몸속에 축적된 요산을 배출시키는데 효과를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 밖에도 요도염, 진해거담, 해열작용 등 다양한 효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7. 익모초. 익모초는 엄마에게 좋은 약초라는 뜻에서 붙여진 이름으로 통풍을 앓고 계신 여성분들이 드시면 더더욱 좋습니다. 익모초의 경우 혈액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고 배를 따뜻하게 하여 부인병을 예방하고 치료합니다. 거기다 소염작용이 있어 통풍으로 인해 생긴 염증을 치료해주어 통풍을 점차점차 개선시켜 나갑니다. 익모초는 끓는 물에 넣어 약한 불로 달여서 먹습니다. 8. 백선. 백선은 자라풀, 수별 등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리는 수상식물입니다. 백선은 그 꽃이 예쁘고 얕은 물에서 자라기에 관상용으로 많이 길러지는데 일부 민간에서는 민간요법으로 통풍, 황달에 사용하기도 합니다. 민간요법을 보면 통풍이 생겼을 시 백선의 뿌리를 다려 먹습니다. 다만 미리 알려드릴 점은 민간요법이기에 백선의 효능을 뒷받침해줄 근거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백선은 약초로 잘 활용되지 않는 만큼 백선을 쓰기 전에는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